자, 소리, 그죠? 안 들리면 채팅으로 이야기하시고요. 자, 그래서 27번은 조금 여기서부터 좀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이제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얘가 너무, 이렇게, 자, 조금 뭔가 어려워 보여도 당황하지 않고 풀어보셔야 되는 게, 지금 보면은, 일단 두 점 A, B가 있는데 A하고 B 좌표를 한번 볼까요? A하고 B 좌표를 보니까 좀 모양이 좀 특이하지. 특이하다고 해야 되나? 좀 의미가 있어 보이죠? 네, 맞아요. 이 친구는 이 두 점은 Y는 X 대칭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이 점이 Y는 X 대칭이라 그래서 그때의 기울기도 무슨 의미가 있냐? 뭐 그건 알 수가 없는 건데 일단 얘를 음함수이분을 해가지고 미분을 좀 해볼게요. 이거는 누구나 다 풀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이거 맞아야 대학가는 3점 아니니? 그치? 그래서 미분을 좀 해보는데, 일단은 2x에 마이너스, 그리고 x하고, 그죠? 그 다음에 y 프라임이라고 그냥 적어도 되나요? 어, 일단은 이렇게 할게요. 마이너스의 y.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2y의 dy dx. 편의상 뭐, 프라임이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혼자 풀 때는 뭐 헷갈리지만 않으면 그냥 하셔도 돼요.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구를 구해 놓을 거냐면 dy dx 식을 구해 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dy 이게 기울기니까 dx가 지금 마이너스 x하고 2y로 묶여지니까 2y 마이너스 x 분의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2x거든요. 맞나요? 그죠? 이렇게 돼요. 그지? 그러면 a, b가 나와 있으니까 그 두 점선의 기울기들은 각각 뭐가 돼? a, b 넣어볼까요? 그러면은 2b 마이너스 a 분의 뭐야? 그지? 그냥 각각 넣어보면 되는데 잘 봐, 여러분들.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쫄면 안 돼. 알았어? 쫄면 안 된다. 자, b-2a야. 그 다음에 그 밑에를 보면은, 알았어? 그 밑에다가 이제 b하고 a를 또 바꿔두면 2a-b분의, 맞지? 그럼 어떻게 되냐? a-2b가 되거든요. 그런데 잘 봐봐. 이 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잘 봐보면은, 물론 이제 여기서 깨달아도 돼요. 이 두 기울기를 놓고 봤을 때, 맞지? 이 두 기울기를 놓고 봤을 때, 둘을 곱하면, 응? 곱하면, 어때? 마이너스 1 나와. 1 나와. 그죠? 아니, 그니까 숫자가 지금 관계가 있다고. 숫자가 지금 연관이 있다니까. 오케이? 그래서 2a-b분의 a-2b랑 2b-a분의, 알았지? 이거를 이렇게 바꿔보면 도움이 됐겠다. a-2b. 분모 문제 마이너스 곱하면 2a-b가 돼가지고 이게 지금 1이 나온다. 그러면 무슨 말이야? 기울기가 서로 역수인 거야. 근데 또 느낌 딱 왔어. y는 x 대칭 맞지? 점도 y는 x 대칭이고 기울기도 y는 x 대칭이라서 약간 어떤 느낌의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는 거냐면 약간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곡선이 원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여기에서 원점이 예를 들면 있으면 맞지? 응?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거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을 긋고 2점하고 2점을 했을 때 기울기 마이너스 1인 건 대칭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해서 접선을 그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상황이다. 예를 들면 맞지? 예를 든 거니까 이건 던질게. 알았어? 그러면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탄젠트 세타가 3분의 4라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덧셈 정리에 넣어야겠지. 그래서 이런 거 계산할 때 꼭 이걸 계속 달고 다니는 애들이 있거든. 그러지 말고 얘를 그냥 m이라고 하면 얘는 뭐야? m분의 1이지. 누가 이런 거를, 그지? 그러면은, 자, 봐봐요. 덧셈 정리 그냥 쓰시면 돼요. 3분의 4가, 그죠? 1 플러스, 맞죠? 예, 1 플러스, 그 다음에 m 곱하기 m분의 1. 누가 봐도 1이죠?
그다음에 n-n분의 1인데 이게 절대값이죠. 그래서 항상 케이스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러니까 n-n분의 1이 그죠? 뿔마의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경우에 따라서 답을 내보면은 되겠다. 그 다음에 이 선분의 길이, 오, 그쵸, 여러분들. 선분의 길이가 2루트 2라는 것도 상목수를 하겠네요. 그죠? 예, 대각선 길이. 아까 그림 그려줬던 이거 던졌던 거. 요게 요런 느낌의 요 길이가 2루트 2라는 거지. 그러면은 A하고 B의 관계도 알 수가 있어. 아니? 그죠? A하고 B의 관계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A와 B 관계를 알고 나면 그냥 넣으면 끝나. 그치? 어차피 A하고 B는 이 차이가 나는 거네. 그치? 맞자.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A, B라고 치면 여기는 B, A인 거니까, 아, 그러면은 A하고 B의 차이가 지금 누가 더 크다 그랬니? B가 더 크다 그랬구나. 그러면은 B-A가 이제 2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맞죠? 이런 것들 가지고 연립한다 생각하고 푸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줘야 돼. 근데 28번은, 자, 그니까, 이거를 그냥 할까? 자, 페이지 추가해가지고, 자, 보겠습니다. 잘 보이죠? 자, 우리가 이제 문제를 볼 때, 근데 이번 모의고사는 28번이 정답률이 여러분들도 좀 보면 안 좋은데 나는 좀 이것도 역시 시간 이슈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원래 미적분은 그래. 그러니까 미적분 자체만 똑같은 시간 주고 시험을 봐버리면 정답률이 이렇게 안 좋진 않을 거라고. 알았어? 이해되지? 자, 그러면 봅시다.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x가 a에서 극대 또는 극소의 모든 a를 근데 여러분들 이게 합성이 되어 있는 모양으로 보이긴 하죠. 그렇다고 해서 뭐 합성하면서 극대극소 이야기냐? 뭐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잘 봐. 오늘 지금 그래도 이 시간에 챙겨서 들어왔으니까 이제 챙겨 들어왔으니까 이것도 같이 좀 정리해 드릴게요. 단순히 그냥 뭐 어디서 친구들끼리 이렇게 풀어보고 이렇게 풀면 되겠다 하고 아니면 뭐 해설지 보고 그냥 맞아요. 이렇게 하면 돼. 이러고 만 친구들은 지금 안 들어오겠지. 그러면 지금 그래도 들어온 친구들은 뭔가 더 얻어가야겠죠? 그쵸? 근데 진짜 이러면은 쌤 성격 알지? 이러면은 이 수업에서만 딱 꺼내는 뭔가 내용 을 딱 알려주고 여기 들어오는 친구들만 알게 그런 성격인 거 알죠. 근데 슬프게도 이번 모의고사가 너무 쉬운 나머지 뭐 사실 뭐 특별하게 문제도 뭐 엄청나게 뭐 참신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꺼내들 건 없는데 이제 그래도 이 문제 자체를 뭐 28, 29, 30 얘네들이 좀 완벽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은 되도록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이런 거를 볼 때 있잖아. 봐봐. fx 2차 함수니까 이건 쉬워요. 함수식 자체가 간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G 봐봐. 이거 볼 때 뭐 느낌 오지 않았니? F 프라임의 ln fx는 적분이 돼요. fx ln fx 마이너스 fx. 왜? 이건 치환 적분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ln x를 적분하라는 말과 똑같은 거야. x ln x 마이너스 x야. 근데 그걸 속미분한 게 밖에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fx ln fx 마이너스 fx를 미분한 거다. 물론 이걸 바로 가시면 좀 위험할 수 있다. 맞지? 이게 맞긴 한데, 응? 이 적분은 맞아. 근데 그거를 한 번은 검산하고 넘어가야 되긴 해. 맞지? 그래서 요거를 보고 우리가 찾아야 될 건 기본적인 거 하자고요. G에 뭐가? K가 0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G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G는 K의 함수값이 0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미 밑에 딱 보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투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 아니니? gx가 0보다 크거나 같대. 그지? 야, 그러면은 gx가 k에서 x축이랑 만나는데 그러면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k에서 극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죠? 이 두 가지 사실로부터 우리는 이해됐어? 자, 봐봐. 여기다가 더하기 여기다가 어떤 내용 더하냐면 g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로부터 뭘 할 수 있다고? gx가
x가 k에서 극소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극소니까 프라임 넣으면 0이겠지. 일단 해보자. 그러면은 미분할게요. g 프라임 x는 뭡니까? 예, 그냥 f 프라임의 x 그리고 ln fx거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 얘가 x가 a에서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모든 a를 나열했을 때, 물론 우리는 대비해야 되는 게 이런 함수가 이제 3차도 나왔을 경우를 대비하고 문제를 분석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죠? 뭐, 이번 시험 뭐, 어떻게 해서 잘 나왔다고 그게 뭐 수능은 아닌 거니까, 그치? 자, 그래서 얘가 이제 극대 또는 극소의 모든 A를 작은 수부터 나열했을 때 그게 3개구나. 극값이 되는 게 3개구나.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합성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합성이 되는 형태는 맞지? 그랬을 때 극대극소를 찾는 방법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 이제 합성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F합성 GX 형태의 이제 F합성 GX 형태의 극값을 판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음, 합성함수. 그래서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뭔지 알지? 속함수가 증가할 때 겉함수의 극대극소를 그대로 따른다. 이런 것들 있죠?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합성함수 그래프이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자 미분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들 보면은 이 두 가지가 다 있어. 근데 최근 기출은 합성함수의 그래프의 방향성, 그러니까 증가하고 감소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 그게 이제 주로 최근에 좀 많이 나오는데 예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뭐 재작년 뭐 이때까지만 해도 미분을 해가지고 지금처럼 합성함수를 미분해서 그 미분은 어떻게 돼 있어? 겉함수, 속함수 미분한 게 나오게 지금 그들의 각각의 0이 되는 방정식의 근들을 찾는 것들이 삼각함수와 함께 많이 나왔었단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케이스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은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1이 되거나요, 님들아. 그죠? 그러니까 같은 이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차 함수가 지금 최고점 계수 1이니까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 이차 함수가 나왔다고 했을 때는 지금 여기가 1이 있는 거야. 알았어? 이해됐지? 그러니까 1이 있는 거고 근데 그러면 얘가 1이 되는 근들 두 개에다가 원래 F'이 0 되는 곳 여기 하나. 그러니까 당연히 순서상으로는 어떻게 되겠어? 얘네들 값이 순서대로 A1, A2, A3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런 간격을 유지를 할 건데 왜냐면 이게 지금 대칭 축이니까 얘들아. 그지? 이게 지금 대칭 축이잖아. 됐니? 요런 이야기야. 그러면 그걸 보자고요. 증가감소를 좀 보자고요. 알았지? 그래서 보면은 아까 K가 극소였잖아. 그럼 극소가 되는 곳이 어딘지를 보면 돼. 그러니까 A1이 극소면 자동으로 얘는 연속함수니까 극소, 극대, 극소로 갈 거고 만약에 A1이 극대면 극대, 극소, 극대 순서로 갈 거예요, 여러분. 맞죠? 야, 그러면 좀 하나만 골라서 볼게요. 뭘 볼래? 뭐 그거는 본인 취향이지 않을까? 예를 들어 쌤은 A1을 한번 판정해 볼게요. A1을 살펴보면은 F 프라임이 어떻게 돼? 이때는 F 프라임은 0보다 작죠. 그지? 곱해야 된다, 얘들아. 그지? 그러니까 F 프라임 X하고 곱하기 ln fx를 할 거야. 근데 잘 보면은 얘는 이때 현재 지금 부호가 마이너스거든요. 맞죠? A1은 현재 내려가는 중이에요. 내려가는 중이니까 F 프라임 A1이 음수라는 뜻이야. 지금 자세히 해주면. 그 다음에 얘는 그러니까 실제 푸는 거는 생각해봐. 이렇게 하고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풀어봐. 그러면 쌤이 설명을 길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전원 다 이해를 시켜주려고 하는 거고, 그지? 근데 풀 때는 사실 이걸 실제 풀어가 답 내는 데는 3분도 안 걸린다는 거. 그거는 이 문제가 얼마나 간단한 건지 알 수가 있죠. 자, fx가 1 되는 걸 기준으로 보는데 이게 지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떻게 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 이게 됐니? fx가 1보다 커지면은 ln fx는 0보다 커지는 건 당연한 사실이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얘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 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기 때문에 극소가 된다는 거지. 이해됐어? 극소가 된다는 거야.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해했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케이?
음. 그래서 극소화되는 A1이 된다. 그러면 A2, A3도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얘도 이 극소가 되겠죠. 알았어요? 얘도 극소가 돼요. 이해했습니까? 근데 아까 K였죠. 그러니까 A1이나 A2, A3 중에 누군가가 K가 되는 거고. 알았니? 이해했지?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얘네가, 그죠? 밑에 나식을 보니까, 이번에는 또 어떤 식이 보이냐? 여기에는 보이죠? 예, 근데, 아, 뭔가 좀 연결이 될 만한 애들이 또 나오는구나. 좀 복잡해 보이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적분으로 함수가 어떻게 정의돼 있을 때 있잖아.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적분이 되잖아요. 그럼 적분을 하셔야 돼. 적분을 안 하고 푸는 문제는 있잖아. 적분이 안 되는 녀석이야. 그러니까 얘는 적분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적분하면은 치환적분 바로 가는데 괜찮겠어? F의 K 잘 봐. F의 K고 근데 FK가 얼마니 얘들아? 1이에요. 얘 지금 이미 1이다. 얘 이미 1이에요. 그지? 그 다음에 F의 X가 되고요. 치환적분하면 얘를 그냥 M으로 치환하는 느낌으로 갈까요? 알지? M으로 치환할게. 그러면은 M하고 ln의 MDM이야. 그지? 그러니까 요거 적분이 뭐라고? X, lnx 마이너스 X라니까. 그러면 X, M, ln, M 마이너스 M. 아, M을 괜히 했다. 그리고 1에서 fx까지 그냥 적분하면 돼, 님들아. 그럼 fx에 ln fx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fx 나오고요. 빼기. 자, 선생님 지금 뭐 했어? 괄호쳤지? 그러니까 니네 값, 그, 적분할 때 너무 기본적인 거긴 한데, 이 값을 좀 실수 안 하려면, 이런 거 계산할 때 있잖아? 제발 좀 꼼꼼하게. 나도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알았지? 이러다가 막 부호 틀려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내가 본인의 점수에 책임감 가지라 했죠. 그치? 실수해서 틀리는 거, 그거 진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진짜 슬픈 겁니다. 정말 슬픈 거예요. 슬프다는 표현이 맞다. 뭐 안타깝고, 뭐, 그 아니, 그냥 슬픈 거예요. 맞지? 아니다. 적절한 단어 떠올랐어. 불쌍한 거예요. 우리 불쌍해지지 말자. 알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요. 1을 넣었는데 ln 1은 어차피 0인 거니까 마이너스 1 하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됐죠? 예, 그래가지고 요거를 있잖아. 근데 자 봐. 니네가 풀 때는 쌤도 뭐 지울 수 있긴 하죠. 이렇게 해서 어씨 이거 플러스 이렇게 해도 돼. 그 다음에 사실 이 정도는 그냥 이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내가 워낙에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저런 계산이 가능한가 한 친구들이 있어서 지금 혹시라도 본인이 불안하면 이렇게라도 해라. 틀릴 것 같으면, 알았지? 한 거고. 자, 그러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지금 누구예요? 지금 GX거든요. GX예요, 얘들아. 그럼 GX를 당연히 여기다 그냥 넣어버려. 알았어? GX 넣어버릴까요? 넣어볼게요. 준비됐니? 넣어볼게. 그럼 인테그랄 A1에서 A3까지. 자, 넣어봤더니, 엄마야. fx, ln fx랑 얘랑 지워져요. fx도 지워져요. 지워질 거 알고 한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걸 하다 보면 길은 열려요. 오케이? 1이고, dx를 했더니 2분의 3이에요. 그러면, 따라서 A3-A1의 값이 그죠? 이게 2분의 3입니다. 잘 봐볼래? 이차 함수가 왜 나왔을까? 대칭성 때문이긴 하지. 대칭성도 이제 필요하니까. 봐봐봐. 요 길이가, 요 길이가 얼마냐면은 2분의 3이에요. 그죠? 그럼 당연히 4분의 3, 4분의 3이겠죠. 이차 함수를 이렇게, 이건 고일도 이렇게 풀어. 그럼 잘 봐봐. f의 a2인데 fx식 좀 세워볼까요? fx식을 세워보면은 얘가 최고차 계수 2고 x 누가 대칭축 있다고 요걸로씩 세우니 x-x1 x-a3 플러스 이렇게 세우잖아. 이거 배운 대로 하는 거 아니야? 선생님이 근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색칠을 했지. 그러면은 이제 구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뭐야? f의 a2야. 여러분들 그냥 위에다가 쭉쭉쭉 적어도 나는 지금 설명해야 되는 게 이렇게 적는 거고. 그지? 이게 a1인데. 알았어? 이렇게. 그럼 A2 빼기 A1이고
근데 이거 보여주시면 이거 얼마냐? 4분의 3이죠. 그 다음에 A2 빼기 A3.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있어. 이거를 4분의 3이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되죠.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이거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16분의 9에다가 플러스 1을 하니까 16분의 7이 나와요. 맞죠? 여러분들 실제로 그냥 풀어봐. 그러면 쌤보다 훨씬 더 심플하게 답이 나올 거예요. 이건 쌤이 이제 설명하려고 막 이렇게 적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맞지? 이렇게 하면 돼. 어? 이렇게 해도 쌤이 그거 해봤거든? 시간제 해봤거든요? 3분 안 걸렸는데? 야, 씨, 28분에 푸는데 3분 안 걸리면 이거 진짜 개꿀 아니니? 그지? 여러분들이 풀어도 5분 안에 끝난다는 얘기야. 알았어? 이 정도로 이렇게 정석을 봐봐. 아무런 어떤 그거 없이 그냥 뭐 스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 난이도에 무슨, 그치? 이렇게 되니까. 됐죠? 예, 요겁니다. 요거. 그다음 넘어갈게요. 29번. 인간적으로 29번은 너무 저기, 뭐야, 좀 쉬워. 대입하다 보면 나오긴 해. 그지? 가볼까? 가자이. 왜냐면, 이 수열의 삼각함수가 등장하잖아? 무조건 대입이에요. 예, 그죠? 대입하자. 오케이? 대입하면 되지. 대입해가지고, 나열을 해야 돼. 얘들아. 이해했어? 대입해가지고 나열을 해가지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알겠지? 그러니까 하나씩 넣어 본다는 식으로 가시면 되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수렴을 하는 거니까. 그지? 그러면은 공비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죠? 그럼 첫째 항을 뭐 A라고 잡으면 내가 구하려는 거 한번 살펴볼까요? 모양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내가 구하려는 게 뭘지, 응? 구하려는 게 뭘지 좀 보겠습니다. 뭡니까? 100 곱하기, 그러니까 100 곱하기 AN에다가 뭐야? 그러면은 1 마이너스, 우리가 보통 흔히 이야기하는 1 마이너스 R분의 100A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M에다가 1 마이너스 R이 세제곱 되지 않냐? 그리고 그러면은 A 3번이 첫장이니까 A R의 제곱이 되겠죠. 이게 지금 자연수가 되게 하는 거니까 뭐 나눠 떨어지고 뭐 그런 것들 나중에 생각하자고요. 대입하고 나서. 맞지? 그래서 각각을 그냥 계산할게요. 어차피 급수는 뭐가 생명이야? 첫째 항의 생명이야. 그지? 여기에서 합을 계산하면 그냥 1-R분의 첫째 항 더하기 AM 플러스는 첫째 항이 A2예요. 그죠? 그래서 1-R에 AR이 돼서 어차피 뭐야 그냥 1-R분의 A의 1 플러스 R 뭐 이런 식으로 묶여지는 게 이게 5다. 관계식 하나 뭐 찾았고 문제가 두 개밖에 없는데 관계식도 두 개 나왔으면 뭐 할만한 거 아니냐? 그지? 그 다음에 볼게요. 이것도 지금 정리를 좀, 근데 그래도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쌤이랑 비슷하게 했을 거라 믿어요. n에다가 숫자를 넣어. 이해되니? 숫자를 넣으면 절대값이랑 같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저기서 보면 n이 짝수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네, 무조건 0이 되니까 어차피 대입되는 숫자들은 n에다가 홀수들을 집어넣을 거야. 그럼 1 넣었을 때는 뭐가 나와? 나열해볼게 그냥. A2 더하기 A3의 절대값 나와. 그죠? 1이니까. 그 다음에 뭐 나와요? 그 다음에 얼마 넣어야 돼? 2 넣어야 되지? 또 넣어라 또. 3 넣어야죠. 홀수 넣어야 된다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라서 마이너스에 뭐가 나와? A 3 넣었으니까 A4 더하기 A5. 어떤 칸씩 건너뛰는 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근데 이게 등비라는 사실을 고려하면은 알았어? 등비라는 걸 고려하면 어차피 이 절대값에 보면은 1대1로 쌤이 무슨 말이야? A2랑 A4가 곱하기 R제곱이야. 그럼 3번하고 5번은 곱하기 R제곱이겠지. 그지? 그래서 이거를 목변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좋냐면은 마이너스 R제곱의 절대값. 양수는 절대값 밖으로 그냥 외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A2 더하기 A3로 가능하거든요. 그쵸? 이 느낌이야. 그러니까 아예 그냥 너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너를 하나로 묶어서 계속 수열로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왜? 대입하는 숫자가 일정 간격이니까. 그러면은 두 번째는 지금 어떻게 돼요? A의 6,
더하기 a의 7의 절대값이 될 것이고 똑같은 상황이지 않니? 그죠? 예, 그래서 R의 4제곱에 절대값하고 A2 더하기 A3 이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가니까 맞지? 그러면 이것들 역시 그런 계산으로 그죠? 처리가 되지 않을까요? 맞죠? 예, 그러면 이것들의 합이 또 2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새로 만들어진 이 수열들도 이 점점점 가는 이 수열들도 이 급수에 이거의 급수 합이 2라는 뜻이 되는 것이야. 그지? 그러면 공비가 얼마 R제곱이고 첫째 항이 아니다. 얘까지 묶어야 되는데. 그죠? 얘 빼먹을 뿐. 이렇게까지 묶어가지고. 그럼 첫째 항이 저 친구니까 그러면은 1 마이너스 R 제곱 플러스 R 제곱이다. 공비가 마이너스 R 제곱이야. 그거 분해 어떻게 돼요? 응? 얘는 첫째 항으로 묶어내고. 그지? 예. 근데 이제 R을 모르니까. 맞지? A2.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첫째 항에 적어 그냥. 절대값 A2 더하기 A3인데 얘는 AR이고 얘는 AR 제곱이잖아.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묶어낼 수가 없나? 얘도 돼 묶어내도 되지 뭐 이렇게 되고 R 혼자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첫 장이 지금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되는 거고 맞지? 그래서 음 여러분들 당연히 지금 뭐야 어 저 둘의 합이 5가 되기 때문에 그지? 여기서 보면은 묶어낼 때 R은 모르니까 A의 절대값 R에다가 뭐가 돼? 1 플러스 R을 한 게 2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관계가. 그러면 얘 둘 가지고 그냥 공비 범위 양수대 음수대 나눠가지고 연립해 보시면 끝난다. 이 정도만 도와줘도 될 것 같아요. 요거 두 개를 아니 요거 두 개를 뭐 하시면 돼요? 연립을 해봐라. 맞지? 연립을 하자. R이 0보다 클 때랑 R이 0보다 작을 때 나눠가지고. 그러면은 비중에 답이 되는 녀석이 등장하겠죠. 이런 거예요. 알았어? 이런 거라고. 예. 됐죠? 그 다음에 30번 보겠습니다. 30번이지. 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30번은 30번이죠. 음, 그냥 그 정도? 자, 일단 먼저 하나씩 좀 분석을 해가면서 조건 찾아볼게요. 이거 만족시키는 두 정수. 정수 A, B 좋다. 정수 A, B 너무 좋은데. 그러면 이게 봐봐. 이 문제를 출제를 하시는 분이 이 문제 출제하신 분이 굉장히 좀 자비롭고 친절하신 분이에요. 이 문제 출제하신 분이 되게 성격이 좋으셔. 개인적으로 알지 못해요. 누군지 몰라요. 근데 왜냐면 보통 다른 우리가 뭐 평가 문제든 뭐든 간에 다 풀었던 이런 류의 문제 그 역함수 나오고 뭐 증가감소 있고 역함수의 존재성 이런 뭐 이야기가 필요한 문제들을 잘 봐보면은 역함수를 갖는다는 말을 해주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잘 생각해보면. 문제인 이 중간쯤 어딘가에 섞여 있어. gx의 역함수 hx에 대해 그 다음을 만족하는 함수 gx의 역함수 hx에 대하여 h 프라임 마이너스 루트 2의 최대값이 8분의 k일 때 이렇게 문제가 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역함수가 존재를 한다고 그냥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냥 역함수 언급을 그냥 해버려 자연스럽게. 그러면 애들이 뭘 빼먹는 줄 알아? 역함수의 존재성에 관련해서 식을 세우는 걸 까먹어요. 왜? 너무 자연스럽게 역함수는 있어 그냥. 근데 이 문제는 이 밑에 이렇게 역함수를 갖는다라는 말을 이렇게 티나게 해버리면 그걸 놓칠 애들도 안 놓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쳤으면은 답이 없는 거고. 역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1대1 대응이라는 포인트를 일단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쵸? 그리고 심지어 gx가 물론 f로만 되어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어느 부분은
F로 되어 있지. 그래서 F가 3차니까 증가 또는 감소를 미분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합성이 되어 있어서 일단은 마이너스 2 코사인 4분의 파이 코스 fx를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할 거냐면 응? 뭐 그건 여러분들 마음인데 마이너스 2 코사인에 자 4분의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건 설명 길어. 이해를 시켜줘야 되니까 나는 그래. 마이너스 2의 코사인 4분의 내가 지금 뭐 하는지 알겠냐? 차이가 뭔지 알겠니? 알아서 하라고. 알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코사인 x에 4분의 파이 fx가 들어간 거로 보냐? 마이너스 2 코사인 4분의 파이 x에 fx가 들어간 걸로 보냐? 우리의 정서에 어떤 게 맞냐? 상관없지. 나는 그냥 이걸로 볼 거야. 내 맘이야. 알았어? 근데 이것도 괜찮아. 상관없어. 이해됐니? 그러니까 그냥 코사인 그래프 하나 그려볼게요. 맞죠? 코사인 그래프 하나 그려볼 건데 코사인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 코사인 4분의 파이 x를 그린다고 지금 한 거야.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여기가 2가 돼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을 해봐라. 잘 봐. 이 중에 어느 누군가가 지금 F에 들어갈 거야. 근데 생각을 해봐봐. 얘는 극값이 있으면 안 돼. 그럼 우리 배웠던 거 좀 생각해 볼래? 자, 속함수가 증가할 때 겉함수가 극값을 가져버리면 전체는 극값을 갖죠? 그죠? 좋아요. 그 다음에 속함수가 극값을 갖고 있는데 겉함수가 증가 감소를 해. 그러면은 극값을 가져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히 이 여기에 들어가는 이 fx, 그러니까 이 친구는 요 겉함수인 요 코사인 함수에 들어갈 녀석은 fx가 극값을 갖는 부분이 들어가면 안 되긴 해요. 알겠습니까? 물론 그 주의사항들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는데 얘도 3차함수 이렇게 돼 있어. 맞지? 그럼 만약에 내가 지금 마이너스 0하고 0을 여기로 잡았다. 2를 여기로 잡았어, 얘들아. 그래야 돼. 왜냐면 바깥에서는 얘가 증가해야 되거든. 그럼 여기가 뭐야? 이렇게 되겠지. 잘 봐봐. 집중해. 이렇게 함수 잡았어. 그러면 1대1 대응 돼. 그러면은 이 중간을 누군가로 채워야 돼, 원래. 근데 쌤은 지금 요거 fx 그려놓은 거야. 그러면 여기다 이제 오른쪽에다가는 내가 gx를 그려볼 거거든요. 그 예상되는 gx 그래프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근데 여기가 뭐가 되냐? 0, 어? 알았어? 0, 0을 넣어, 근데, 얘들아. 0, 뭐야? 0을 넣으면 마이너스 b에요. 왜냐면 플러스 2를 해야 되거든, 지금. fx 플러스 1을 해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b가 돼. 그 다음에 여기는 2, 2 넣어보세요, 여러분. 맞죠? 2, b가 돼요, 그러면은. 맞지? 2, b가 되거든요. 네,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이 중간을 채워야 되고, 여러분들 그 1학년 때 또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1대1 대응 파트 나올 때 이렇게 박스를 채워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꼭 이쁘게 이어질 필요는 없다라는 걸 혹시 알고 있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야. 수투할 때도 가끔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 어떤 함수가 1대1 대응이라고 했지, 연속이라고 한 적이 없다. 그치?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 자, 여러분들 이제 문제 4점짜리도 풀어보면, 정의된 함수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고, 연속인 함수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고, 미분 가능 함수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 미분 가능한 함수는 뭐뭐 쓰는 거 알지? 연속하고 미분 가능 쓰고 연속인 함수는 연속 쓰란 얘기야. 근데 연속이란 말이 없이 정의된 함수라고 나오면 얘는 연속이 아닐 가능성도 굉장히 다분히 높아요. 그 고정관념 틀을 깨버려야 돼.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러니까 딱 문제에 주어진 대로만 생각을 하셔야 돼. 얘가 연속이라고 돼 있으면 연속 함수 이어져 있는 그래프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지 꺾여 있는 거는 있을 수 있는 거야. 미분 가능하다 그랬으면 얘는 스무스하게 미분이 가능한 상태로 첨점 없이 이어져야 된다. 연속이어야 된다. 그러면 그냥 정의만 됐잖아. 그 정의만 됐으면은 고정관념을 깨야 돼. 그리고 고1 때도 나와. 이거 많이 나와. 얘는 1대1 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뭡니까? 이렇게 이어지는 방법하고 내려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이해했어? 이렇게 돼도 얘는 1대1 대응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가 항상 증가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원래는 연속이란 말이 없으면.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일부분이 이제 들어갈 텐데, 맞지? 들어갈 텐데, 이해했어? 음. 그러면 함수값들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포인트는 그거야. 그래서 얘가 일단, 예를 들면 봐봐. 하나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 여기가 지금 어떻게 돼요? 여기가 지금 코사인 4분의 파이잖아요. 그 주기가 얼마입니까? 8이죠. 예, 주기가 8이죠. 그럼 얘는 4예요. 아니, 그지? 4야. 그러니까 요 라인이 어? 요 라인이 fx인 거라고. 맞지? 이해됐어? 근데 fx가 지금 마이너스 b하고 b의 요 사이 0하고 2 사이가 되네요. 0하고 2 사이. 그죠? 그러니까 fx 아니다. fx가 지금 보면은 3차 함수 그래프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fx가 지금 올라가다 내려오는 곳이 생겨버리면 함수가 가다가 뒤로 오는 곳이 생겨서 뭐가 생겨? 극값이 생겨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절대로 3차 함수는 0하고 2 사이에서 극값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지. 그럼 얘는 결국에 3차 함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그 극값이 없는 3차 함수가 돼야 된다는 거야. 따라서 이걸 미분한 f 프라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놔야 돼. f 프라임 x가 3a x 제곱 마이너스 4a x 플러스 b인데 얘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부분이지. 그래서 4a 제곱 마이너스 3ab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 하나가 얘가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거에서 오기도 해. 근데 조심해야 될 부분은 fx가 1대1 대응이라고 직접적으로 한 적이 없지만 합성함수가 1대1 대응이 돼야 되기 위해서는 그래야 된다. 라는 것도 이 문제를 풀면서 하나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이해됐니? 이런 거야. 됐죠?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 함수가 자리를 잡을 때 예를 들어서 이 마이너스 2 코사인 4분의 파이 fx가 이렇게 잡아져 버리면 되겠어? 그럼 이건 1대1 대응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만 포함이 되던가 뭐 이렇게 감소하는 부분만 포함이 되는 상황으로 와야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예,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런 거고요. 됐니? 오케이. 그러면 물론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뭐 그거의 미분계수지만 그거는 그 다음 이야기고. 알았어? 네, 그 다음 이야기고. 그래서 x가 0에서 2 사이일 때 이 가운데를 채우는 어떤 합성함수 그래프가 누가 들어갈 것이냐라는 거는 코사인 x 큰 함수가 지금 여기서 지금 보면 얘가 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큰 함수가 그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쪽에 들어가긴 해야 돼. 알았어? 그러면 결국에는 이 이 fx라는 그죠? 함수는 결국에는 저기 절반짜리 주기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0에서 4일 수도 있고 4에서 뭐 8일 수도 있긴 한데 내 말 이해되니 얘들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여기에 들어갈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결국에 그 거리가 4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한 게 이런 내용이야. 알았니? 잘 봐. 여기 이 3차 함수가 알았어? 이 3차 함수 그래프의 일부분이 3차 함수 요 부분이 요 라인이 알았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결국에는 이 여기 x좌표 역할을 할 건데 알겠지? x 역할을 할 건데 만약에 그 길이가 예를 들어서 봐봐 f2에서 f0을 뺀 게 거리가 6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 안에 어디를 6으로 길이 6을 잡아도 함수가 어쨌든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 한 번은 찍어. 맞아? 왜냐하면 이 코사인 그래프는 단순 증가나 단순 감소를 하는 구간이 거리가 맥시멈 4밖에 안 돼. 그죠? 4에서 8까지가 내려가잖아요. 이해됐니? 가능하게 그렇게 잡을 거면. 근데 4가 넘어가 버리면 무조건 그 값을 하나 이상 포함을 하기 때문에, 응?
이 F2와 F0의 함수값의 차는 무조건 어때야 됩니까? 무조건 4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러면 F0하고 F2를 두 개를 빼잖아. 그지? 두 개를 빼면 얼마가 나와? 2B가 나오지. 마이너스 2B겠구나. 그지? 어쨌든 절대값이니까. 그러면은 따라서 중요한 거는 2B의 절대값이 4 이하여가지고 알았어? 결국에 B는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만 된다는 것도 중요한 결론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얘들아 B가 어차피 정수라고 했으니까 B가 될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1에다가 0하고 1하고 2거든. 그래서 사실 이거를 어디다가 집어넣으면 될까? 아까 관계식 하나 더 있어. 어디 있어? 요 위에 있죠. 요 친구.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가 대입을 해보면 되냐면 아까 얼마야 위에 4a 제곱 마이너스 3ab 4a 제곱 마이너스 3ab가 0보다 작거나 같다에 대입을 해보면 성립하는 정수 a가 또 나와요.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했죠? 그리고 그 순서쌍을 함수로 대입해보면 구체적인 함수가 나오는데 실제로 해보시면 이게 물론 쌤이 3차 함수 최고점 계수를 양수로 그냥 잡았지만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내려가도 똑같아. 내려가도 이렇게 되고 여기 사각형을 채우고 여기가 fx 지금 플러스 2를 가지고 오잖아. 여기 사이에서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이쪽은 증가하는 쪽이 나오고 오히려 이쪽은 감소하는 쪽이 나오는데 생각을 해봐봐. 우리가 이제 h 프라임으로 가자. 구하려고 하는 걸로. h 프라임에 뭐야 지금 마이너스 루트 2의 그지? 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이렇게 되면 g에 어떤 알파가 있어서 g의 알파가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녀석을 찾으라는 얘기겠죠? 그럼 얘는 g 프라임의 알파분의 1일 테니까 g 프라임 알파가 음수가 돼버리면 얘는 어떻게 돼?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g의 기울기가 양수인 쪽인 요 친구만 따지면 돼요. 여기서 아마 해보면은 A, B 순서상이 두 개가 나올 거야. 해보면 여러분 직접 넣어보면. 근데 그 중에서 이 두 가지의 그래프 갱이 나오는데 이랬어? 얘는 아웃이라고. 왜? 기울기가 지금 여기에 음수잖아. 그지? 지금 마이너스 루트가 나오는 거는 어? 마이너스 2에 잘 봐. 지금 마이너스 2에 코사인 4분의 파이에 F에 알파를 한 게 마이너스 루트 2고 코사인 4분의 파이에 F 알파가 그죠? 2분의 루트 2면 F 알파가 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나와. 아니? 근데 그 중에서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걸 딱 고르면 끝나는 거야, 이 문제는. 이해했어요? 예, 그 끝나는 거고. 그래서 기울기가 음수면 어차피 뭐 H 프라임이 음수가 돼서 최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왼쪽 거만 따져가지고, 그죠? 이 두 중에서 여기 해당되는 것만 찾으시면 되고요. 나머지 함수값을 이걸로 계산하면은 된다. 이해했어요? 이렇게 하시면은 좀 편하게 할 수가 있죠. 따질 거 다 따지고, 이론적으로 해당되는 것만 다 하고. 알았니? 그러면 선생님, 저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 어떻게 찾나요? 그거는 여러분들 A, B를 맞추면은 fx가 나와. 자, 설명 다 했다. fx가 수치적으로 나온다고 얘들아. 그러면 이 A, B에 맞춰서 요 라인 잘 봐요. 요 라인, 요 라인이 나와 얼마인지가. 이해됐어? 그치? 그게 결국엔 어디에 들어가겠어? 여기 어딘가에 그죠? 이런 식으로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어딘가에 뭐가 들어가? 예, 코사인 그래프에 포함이 될 거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구해보면은 이제 fx 식이 나와. 그러면 F0이랑 F의 2가 나와. 그렇겠지? 그러면은 코사인 이 F 알파가 얼마에 해당돼야 되는지 나오겠죠. 왜냐면 상한선이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래프 감소하니까 얘는 0이고 얘가 2일 테니 어떤 fx는 결국에 이 안에 들어가는 녀석, 그 코사인에 대입되는 fx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존재를 해야 되는 거야? f의 2하고 f의 0 사이에 존재해야 되고 그 녀석이 어디 값이냐는 지금
알았어? F0이 여기고, F2가 여기고, F0이 여길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넣어봐야 된다니까. A, B를 구해봐야 하는 거지. 알았어? 이 이야기죠. 나머지 구체적인 질문은 개별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집- 설명을 놓친 거 아닐까요? 그죠? 합성함수 자체를 이해를 못했거나, 어, 그죠? 이 가운데에 들어가는 그 가운데 들어가는 fx를 찾아야 돼요. 그거는 어디에 들어가? 코사인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치? 그거 찾는 과정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수업을 여기까지 한다는 게 아니고요. 예, 추석 모의고사 1회부터 미적분을 준비하도록 합시다. 봅시다. 아, 그 다음에 보면은, 그니까 지금 얘들아, 그 우리 했던 모의고사 복습을 좀 몇 개 이렇게 좀 한씩 하고 싶은 친구들은 지금 쌤이 방금 28번이나 30번 설명한 것처럼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해는 쉽게 하고 풀이는 디테일하게. 오케이?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문했네요. 그렇게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자는 거지. 알지? 응? 됐어? 자, 봅시다. 미적분 28번부터 볼게요. 아니다, 얘는 안 해도 된다, 그치? 요건 안 해도 된다. 이거는 워낙에 뭐 예전 기출에도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약간 좀 그런 문제라서 중심 잡아서 반 잘라가지고 얘들아, 그지? 반 잘라가지고 수바 내리고 R 하고 전체가 지금 반지름길이 A네요. 그러면 얘가 A-R인 거고. 알겠지? 대신에 이제 물론 그 기출하고 완전 똑같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당연한 거 아니야. 그지? 왜냐면 이게 지금 각도가 탄젠트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2분의 1 탄젠트 세타가 각도인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관계? 이 사인 관계를 이용하는 것이지. 그지? 이 사인 관계를 이용해보면 자, 사인의 2분의 1의 탄젠트 세타라는 게 A-R분의 R이 돼서 이걸 가지고 R에 대한 식을 정리를 하시면 끝날 것 같아요.
맞죠? 이렇게 하는 문제입니다. 좀 기본적인 거였고요. 다음 29로 갑시다. 오늘 추석 모의고사 2회까지 할게요. 2회까지 미적분 하고 마치겠습니다. 29번 봅시다. 일단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고, 그죠? 함수도 fx 좀 쉬운 함수긴 한데, 지금 여기에서 f의 hk-k분의 1, 요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기본적인 거 하자. 기본적인 거. 지금 뭐냐면, 첫 번째, 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런 정적분을 정의된 함수가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에서 어떤 함수를 하나 정의했어. 정의된 함수, 그게 만약에 x좌표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대입하라고 그랬죠. 자, 봅시다. 일단 gx는 0에 되는 영이한 실근을 hk라고 하자라고 했으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g에 h에 k를 넣으면 그게 0이다라는 부분이죠. 맞나요?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봐봐. 적분을 뭐 할 수는 있겠지. fx를 그지? 네, 적분을 할 수는 있어. 할 수는 있거든. 근데 저걸 미분을 해? 미분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봐봐. 이 주어진 식을 미분을 해. 미분을 바로 하면은 얘들아 이게 미분을 하면 이게 g 프라임이 되잖아. 그러면은 우린 지금 g에다가 h를 넣은 게 0이라는 정보를 알고 있는데 어? G 프라임을 구해보면 거기다가 H를 바로 넣으면 G 프라임 HK는 뭔지 모르지 않냐? 그쵸? 그래서 이 적분을 직접 할 거예요. 그런데 3차 함수니까 3차 함수 적분을 직접 하는 애들이 있는데 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적분을 해야겠다. 근데 직접 적분할 수도 있다. 왜냐면 직접 적분이 안 되는 것도 뭐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적분 했다 치고 뭐 GX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KX 맞죠? 이건 해야 돼. KX KT구나. KT 마이너스 라지 FT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라지 F가 미분하면 스몰 F 되는 걸로 이제 세팅해 놓고 요거를 자 적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 x까지 해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됐니? 그러면은 KX 마이너스에 라지 FX 빼기 더하기겠다 그지? 라지 F 0으로 계산이 돼. 이 정도 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응? 여기다 넣는 거야, 이제. 아니? 그러면 G에 HK가 K에 HK가 되고, 와, HK 기호 자체가 좀 불편하다. 나만 그러냐, 쓰기가? 마이너스 라지 F에 HK 플러스 F 0이야. 근데 그래야 얘가 의미가 있지, 0이고. 양변은 이제 미분하시면 돼요. 응? DK다. K로 미분해보자. 그래서 그러면은 KH 프라임 K 0은 해가지고 플러스 HK 맞죠? 마이너스 합성을 주기분 하면 돼. F 그러면은 스몰 F에 H에 K 빼기 곱하기 H 프라임 K 이렇게 날라가. 됐니? 그랬을 때 제가 이 구하려는 거 볼게요. 구하려는 거 잘 보면 F에 HK 빼기 K 하면 되죠. 보여? 보이니? 어디 들었는지 보이니? 보여 안 보여? 얘 묶어내면 보여. 있어. 그지? 가로가 여기 하나 더 있냐 왜? 알았어? 그래서 h 프라임 k가 지금 묶어내면 어떻게 되냐? k 마이너스 f의 hk 분의 마이너스 hk거든. 그지? 그러면은 f의 hk 그죠? f의 h의 k 마이너스 k 분의 hk가 되나? 그러겠지. 넘겨가지고 나누니까. 그죠? 근데 문제에서는 F에 H의 K 마이너스 K 분의 1을 적분하래. 오, 분자 없어? 분자 없어? 나눠야지, 그러면.
그죠? 그 양변 적분해봐. 그러면 결국 이게 뭐야? h분의 h 프라임을 재고 이거 적분되잖아, 그러면. ln h 꼴. 맞죠? 이런 느낌? 그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예. 아니면은 얘를 그냥 그거 해도 돼. 그 뭐냐. 뭔가 함수값 지금 h3이라고 했으니까 이를 대입을 해도 되고. 맞지? 적분 이렇게 가는 거야, 이 문제는. 됐죠? 자, 그 다음에 30번 갑니다. 30번. 30번을 별표 하실게요. 문제가 괜찮으니까. 30번을. 이것도 막 이렇게 연산 연립해서 막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한 문제인데. 맞지? 자, 30번 보면은 얘가 일단 자, 이것도 기출에 있는 비슷한 느낌이지 않니? 원점에서 곡선의 근 접선의 기울기를 m, 접점의 x좌표를 p라 할 때 p하고 m을 그러니까 기울기하고 p도 t에 대한 함수다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자. m의 t라든가 p의 t로 여기고 문제를 접근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맞지? 이해됐어? 그러면 봐봐. 원점에서 접선을 그었잖아. 그죠? 그럼 접점 x좌표 다 구해졌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미분,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하고 미분계수. 오케이? 음. 그래서 y를 미분부터 할게요. 접성 이야기인데 뭐. 무조건 해야지. 그러면은 잘 봐. 해보자. x 4제곱분에 위에 거 미분하면 2에 ln x에 x분의 1인데 x제곱 곱해질 거고 마이너스 플러스 t 아니야 미분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이게 t는 따로 뭐 빼셔도 되긴 한데, 그냥 할게요. 마이너스에 lnx 전체 제곱 플러스 t 괄호에 곱하기 2x 이렇게 되는 미분 아닌가? 그치?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정리를 좀 한 대까지 해보자잉. 어디 x, 그러니까 보통 이제 x가 공통으로 다 들어있죠. 그리고 ln 들어있어서 0이 아니니까 약분됩니다. x 세제곱 약분하고, 그럼 이렇게 약분 다 지워지네. 2 lnx가 남을 거야. 그 다음 마이너스에 lnx 그죠? 전체 제곱 플러스 t를 2배 한 것만 나와요. 예, 이렇게 됩니다. 전개할게요. x제곱분의 그죠? 2ln x 마이너스 2ln 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t 뭐 이렇게 2만 다 있냐? 요거다. 알았니? 뭐 접선이고 막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죠? 미분 하셔야죠. 그 다음에 자 접선의 기울기 이거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거네. 일단은 원점하고 저 P 컴마 뭐, 그러니까 저 그래프, X가 P일 때의 점이랑 기울기가 미분계수인 M과 똑같겠죠. 그죠? 그래서, 자, 접선이 Y는 MX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잘 봐요. 잘 봐요. 이 직선을 대입한 거랑, 응?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본적인 거 두 가지 쓰는 거야. 원점에서 곡선에서 접선을 그었다는 거는 그 접점은 일단은 곡선 위의 점이면서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다. 그러면은 P를 대입한 Y 값은 서로 같아야 되지 않겠냐? 그럼 뭐야? N 곱하기 P가 저기 위에 곡선, 여기 Y는 저놈에다가 대입한 그럼 P의 제곱 분의 ln P의 전체 제곱 플러스 T랑 같다. 이게 지금 첫 번째 식이 되겠지. 얘는 뭐야? 접한다야? 아니죠. 얘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문제에서도 했었던 것 같은데 직선하고 곡선이 약수령이었구나. 직선하고 곡선이 접하잖아. 그래도 미분해가지고 접선 구하고 하는 방법을 쓰는 게 좀 번거로운 상황이다 치면 그냥 이런 거야. 접선이 주어졌을 때 이야기야. 식으로. 얘는 지금 거의 주어진 거 아니야? 기울기 제공해줬고 원점이라 했으니까 y는 mx겠지. 이렇게 주면은 결국 두 곡선이 접하는 건 아이디어 똑같아요. 두 곡선이 접할 때가 뭐가 같아? 함수값 갖고 미분 계수 같지. 그러니까 직선하고 곡선이 접해도 마찬가지야. 직선 위의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y 값이 같고요. 미분계수가 같다예요. 쌤은 지금 뭐 쓴 거야? y 값이 서로 같다를 쓴 거야. 이해됐지?
그 미분계수도 같아야 되겠지. 그게 누구야? m이죠. m 값이랑 방금 구한 요 미분계수, 그죠? p에서요. 그게 서로 같아요. 따라서 보면은 얘 갑자기 왜 세제곱이 제곱됐니? 자, p 세제곱분의 맞아요. 그다음에 2 ln p 마이너스 2의 ln p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t가 된다. 2번. 그래서 얘네 둘 가지고 거의 이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맞죠? 예. 그래서 어떤 느낌적인 느낌으로 가면 되냐면 지금 왼쪽이 MP고 M이니까 여기다 양보에다가 뭐 P 곱해봐. 네. 맞죠? 이해됐니? 아니면은 각각을 따로따로 보던가. 그래서 관계식 해보면 잘 봐요, 여러분. 첫 번째 식에서는 MP 세제곱. 이거 해놓고 비교해야 되겠다. LMP의 전체 제곱 플러스 T인 거고. 두 번째 식에서는 MP 세제곱이 2LNP 마이너스 2의 LNP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T니까 따라서 둘이 같겠구나. 니네 둘이. 아니 미분할 건 미분하고. 이 문제 미분하는 문제 아니에요? 그죠? 그들을 미분하라는 얘기죠? T로 T가 0일 때 맞지? 이런 관계야. 그 T에다 0 넣고 하면은 뭐 P 값도 구할 수 있을 거고. 아니? 그 미분은 어떻게 하나요? 그니까. 그니까. T하고 여기서 뭐를 미분하는 사실 니네 맘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T와 P의 관계식 찾기가 필요한데 선생님 찾았는데요. 당연히 있죠. 여기 널린 게 지금 P하고 T 관계식인데 귀찮잖아. 그래서 선생님 이쪽 그어놓지 아니? 둘이 같다고. 알았어? 둘이 같다고. 그러면 T만 넘기면 어떻게 돼? T는 거기 지금 여기 LNP의 제곱이 넘어가야 되잖아. 넘어가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뭐가 되니? 2LNP 마이너스 예? 그죠? 2LNP 마이너스 2LNP 마이너스 얼마야? 3? 그쵸? 아니다. 없어지겠다. 그지? 아닌데? 둘이 서로 같다라고 좀 돼. 맞지? 2LNP 마이너스 2LNP 마이너스 2T. 둘이 서로 같아요. 그래서 T 값을 구할 수가 있다고. 아니? T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아, 저기 왼 오른쪽에 T까지 다 넘겨버릴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T겠네요. 이거 3T구나. 쏘리. 3T는 그죠? 2LNP 마이너스 3의 LNP의 전체 제곱입니다. 그래서 T가 바로 3분의 2의 LNP 마이너스 LNP의 전체 제곱. 그나마 좀 제일 좀 깔끔한 식이 나와서 얘를 이제 T로 미분을 해버리자. 맞지? 대입을 미분해서 대입을 해버리자. 그러면은 자 P를 T로 미분한 건 됐고 M을 T로 미분한 건 어떻게 해야 돼요? M이 들어간 식을 미분하면 돼.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요거는 이제 dp dt를 구하는 과정이었고 이제 m이 들어간 식을 미분하면 되는데 여기 있어. 맞잖아. 예, 여기 있어요. 요 식을 그냥 미분하면 될 것 같아. 여기서 여기를 dp dt를 해버리시면 되겠다. 오케이? 예, 여기를 미분하면 돼요. 그럼 선생님 p도 있는데 방금 했잖아. dp dt는 방금 구했잖아. 그거 대입하면 되지. 맞지? 이렇게 하는 문제다. 예, 그러니까 별표 해 놓으시고요. 이런 미국 요새 28번에도 많이 나온 평가 문제로 많이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방법을 꼭 연습을 해 놓으셔야 되겠다. 됐습니까? 필요한 사람은 역시 오늘 수업 들은 친구들 지금 내가 저 보자. 이렇게 수업 들은 친구들은 이야기하면 필기해 놓은 거 그대로 보내준다고. 줌 할 때마다 이야기해.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네. 그래? 다음 넘어갑시다. 2회로 가실게요. 2회.
28번인데요. 28번. 지금 모의고사가 작년 거랑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회차들이 남아 있어서 쌤이 지금 남은 기간이 우리가 파이널 모의고사가 몇 회분이 남았냐면 이번 주에 보고 나면은 한 6번 정도만 더 보려고요. 그래서 그 6번 선별해 놓은 문제 시험지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뭐 쌤이 수업해 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풀이랑 해가지고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지금 상위권 친구들은 풀이가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킬러는 그거대로 안 푸니까 안 풀거나 아무튼 뭐 좀 복잡하니까 이제 쌤이 따로 뭐 킬러들만 따로 뭐 수업을 해준다든가 할 수는 있는데 일단은 아니면은 연습이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대다수의 친구들은 그 킬러를 빼고 연습해도 충분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은 추가 플러스 모의고사들을 가지고 만약에 나는 뭐 미적분만 필요하다. 그러면 미적분만 쌤이 이렇게 추려서 줄게요. 괜히 막 풀로 다 가져가지 말고. 필요하면 이야기하시고 미리 이야기해서 갑자기 쌤 일하고 있는데 막 수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쌤 모의고사 주세요 하시면 곤란합니다. 미리 좀 이야기하세요. 알았죠? 몇 개, 뭐 이렇게. 그렇다고 또 의욕만 과해가지고 10개 주세요 이러지 말고 얘들아 한 달도 안 남았다. 맞지? 그때 한두 개씩 받아가서 푸시고 필요하면 가져가세요. 알았지? 봅시다. 2회 28번부터 갈게요. 28번부터 27번도 할게요. 도형 해줘야 될 것 같아. 나 느낌 왔어요 지금. 어차피 지금 y는 루트의 1마이너스 x제곱은 이건 어차피 원이잖아. 원이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또 원 두 개예요. 저것도 원입니다. 저거 마이너스 루트에 원 뒤집어진 거. 점 Q에 대해서 APQ의 넓이가 최대일 때, APQ의 넓이가 최대일 때, 자, 넓이가 최대인 거야. 그러면 기본적인 도형 상식부터 좀 쓰도록 하자. 넓이가 최대인 건 있잖아. 그때 두 점 PQ를 할까? P 프라임, Q 프라임을 하자. 그죠? 예, 그러면 P를 잡을 때마다 이제 최대인 곳을 찾을 수가 있긴 해요. 맞지? 그지? 그래서, 자, 언제가 최대일까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가. 그러니까 둘 다 만족을 해야 되거든. 맞지? 이해됐어? 둘 다 만족을 해야 된다고. 음. 근데 이게 지금, 잘 봐. 넓이의 최대 구할 때는 어차피 높이잖아. 그러면 AP도 움직이겠지. 연장을 해서 Q에서 수발 내려, Q발. 맞지? 그러면 결국에는 이 Q의 수선의 발도 얘들아 생각해 봐봐. 그러면 음 어차피 이 친구 그러니까 각각을 놓고 보면 이 Q 프라임의 길이도 언제가 가장 길어요? 이 선분 AP 직선이 하나 그려질 때마다 그때마다 여기일 때가 최대지요. 그죠? Q1일 때가 최대죠. 그럼 Q1 프라임을 잡고 이때가 최대지요. 한 잡을 때마다 맞습니까? 예. 그죠?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여기를 잘라서 이 길이가 1인 거네. 맞지? 그럼 결국 얘가 고정이니까. 응? 그러니까 최대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알았어? Q 프라임이 Q1 프라임일 때가 최대잖아. 근데 얘는 1 더하기 여기를 만약에 M이라고 잡으면 여기 중심 M이라고 잡으면 응?
얘는 1 더하기, 봤어? 1 더하기 MQ1 프라임. 약간 벡터한 느낌이지 않니? 비슷해. 어? 근데 이름 고정이니까 그럼 결국에는 누가 최대면 되는 거야? 얘가 최대일 때도 구하면 되거든요? 그죠? 예.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알았어? 그지? 그럼 언제 최대가 되느냐? 언제 최대가 되느냐? 결국에는, 응? 결국에는 일직선으로 다이렉트로 이어질 때가 최대인 거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느낌이 해야 될까? 음, 지금,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었을 때 이거 최대인 거. 이때가 최대인 거죠. 알았어? 그럼 이제 구해야 될 건 뭐야? 넓이를 이제 해보는 거지. 넓이를 구하는 거야, 이제. 1은 냅두고. 그래서 이제 삼각형 넓이를, 알았어? 삼각형 넓이를 AP 길이에다가 요 m 곱하기 q1 프라임의 길이로 해가지고 삼각함수로 만들어서 그거의 최소를 구하는 거죠. 맞지? 이해했어? 그러면은 좌표가 지금 나와 있는 거 해가지고 해보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맞죠? 그러면 AP 길이는 여기 직각삼각형 만들면 되지 않을까, 얘들아?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지금 어떤 각도를 하나 잡아요. 아니면은 지금 보면은 여기서 각도 따로 좀 지정해 준 게 없잖아. 맞니? 그러면은 여기 각도 하나를 여기 어디야? 잘 봐. 이 끝까지가 아니라 여기 이쪽 각도까지만 얘를 세타라고 잡잖아. 그러면 알겠지? 아무 데나 상관없긴 해. 어. 그러면은 AP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AP 길이는 여기 길이가 지금 2 아니에요? 그죠? 그럼 2 코사인 세타겠죠? 높이는 높이는 근데 결국에는 여기를 만약에 B라고 잡으면 BP하고 MQ1 프라임은 닮음 아니니? 2대 3 닮음?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용을 할 수가 있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어 지금 MQ1 프라임의 길이가 그죠? BP 길이의 2분의 3배라는 건 좀 이해를 하셨나요? 닮음이 좀 이렇게 닮음이라는 부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닮음이 되겠죠. 수선들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요 친구도 그러면은 지금 얘가 누구야? 2 사인 세타니까 얘는 3 사인 세타일 거고 이거 가지고 넓이식 만들어서 미분하시면 돼요. 알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8번으로 가겠습니다. 28번으로 갔는데 역함수 GT가 나왔고 역함수 GT를 x의 g2 프라임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은 뭐가 국룰이냐면 이 0에서 1까지 x g2 프라임을 먼저 손을 댈 수 있지 않나요? 얘는 그쵸? 그랬으면 좋겠는데 맞지? 그래서 얘를 하면은 부분적분을 바로 하면 되겠지. x g 프라임 x를 0에서 1까지 마이너스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g 프라임 x dx 이렇게. 왜냐면은 이렇게 되는 순간 이게 적분이 돼버리거든요. 그죠? g의 1 마이너스 g의 0이 나와요. 알았니? 이렇게 된다고. 됐지? 그래서 이거를 구한. 그 다음에 내 5월 구하 이제 봐야 돼. 그러면은 g의 프라임의 1. 따라서 우리는 얘네들의 값들만 찾으면 끝나는 문제다. 알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위에 있는 저 적분식을 가지고 한번 함수 힌트를 좀 얻어볼까? 왜냐면 함수에 대한 힌트가 1도 없어. 근데 저게 어떤 식으로 힌트가 되냐면, 맞지? 예. 이거를, 자, 봐봐. 주어진 등식에다가, 어차피 정적분은 정의된 함수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 t에다가 0을 한번 넣어보자. 그럼 얘가 0은 인테그랄 0에서 f 0까지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dx가 되거든? 알았어? 음, 이랬죠? 근데 생각해봐봐.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는 양수란 말이야. 근데 이 양수인 놈을 0에서 어떤 다른 값까지 적분을 하는데 이게 적분값이 0이 된다고?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니, 지금? 응?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요령인 거예요. 생각해봐봐. 논리적인 사고가 좀 필요한 게, 어? 얘가 항상 양수란 말이야, 얘는. 근데 이 적분값이 0이 돼야 돼. 그러려면 어때야 되지? 그러면 따라서 저 f의 0이 0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 얘들아. 이해됐어요? 함수값이 0보다 무조건 큰데요. 근데 적분을 해서 어떻게 0이 되죠? 유일한 방법은 적분 구간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F형 0이라는 거 여기서 알 수가 있고, 맞지? 그 다음에 이거를 적분을 직접 하셔야 돼요. 아까도 앞에 그 우리 신모 기초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쌤이 적분 되는 건 적분 하라 그랬지. 적분 되면 해. 그래서 주어진 식을 적분을 좀 해볼게요. 맞지? 주어진 식 적분을 할게요. 그러면 봐봐. 2의 t야. 그치? 2의 t에 마이너스 1 나와. 저 왼쪽은 쉽지. 그 다음에 얘는 그냥 하는 거야, 적분을. 알았어? 그럼 어떻게 돼? x의 2,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를 0에서 f t까지 넣어서 빼주면 되는 거니까 ft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f t 0 넣으면은 더하기 1 이렇게 된다. 그치? 더하기 이렇게. 그러면 정리해보자. 얘랑 같다는 뜻인데 많이 보던 모양이 등장을 해버리는데요. 예, 아닌가요? 좀 중요한 힌트가 나올 것 같은데 뭐야? 2에 그지? 지금 보면은 지금 보시면 자 여러분 음 F 더 정리 좀 해볼까? F의 T 그 다음에 한쪽으로 다 몰아볼까요 우리? 이런 것들은 뭐 한쪽으로 좀 몰아보면 좋을 것 같거든. 맞지? 어 FT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ft 이게 t 넘어가면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2의 t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아니다 플러스 2구나 플러스 2가 0 이렇게 되겠죠. 정리하면 되죠. 맞지? 자 그러면 또 또 조건을 쓸 게 뭐가 있어?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거에 좀 포커스를 두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G1도 필요하고 G0도 필요하고 G'1도 필요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제 F 역함수가 G라는 부분이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 G1이 필요해. G'1은 어차피 F의 역함수 이분으로 구하는 건데 G의 일값은 그죠? 얘는 어차피 0인 거 알았죠? F형 0이니까. 그럼 G의 일값을 K라고 하면은 맞지? 그래서 이 K 값을 구해보는 거지. 알았어? K 값을 구해보는 거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해? G'1이 필요한 거니까 그러면은 잘 봐. 이제 필요한 거 정리 좀 해보자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뭐를 뽑아낼지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G1을 K라고 잡으면은 F의 K가 1이래요. 모든 실수에 대한 확립하니까 이거 대입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알았나요? 네, 이렇게 되고 두 번째 G 프라임 1이 궁금한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하면 돼?
t로 미분을 해가지고 대입을 하시면 돼요. 아니? 그래서 이제 f 프라임의 k의 역수로 이제 계산을 정리해서 답을 내시면 되지. 역함수 이용법을 써가지고. 맞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29번으로 갔는데, 29번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29번은 예전 기출들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라서. 자, 29번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핵심만 찝어드리고 30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결국에는 얘는 공비가 fx이기 때문에 fx 범위로 나눠서 문제를 풀으셔야 되고, f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fx의 절대값이 1일 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누는 게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 fx를 그린 다음에 응? fx 그린 다음에 그 fx에 맞춰서 그 범위에 맞춰서 gx 함수값들을 매칭을 시키면 예, gx 그래프가 그려지거든요. 그걸 그리고 나서 푸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gx의 그래프 왜냐면 극한값들이 다 나오니까 그럼 그 gx 함수값이 극한값이잖아. 그 리미트 보낸 거 등비수열 극한 그래서 그 GX 그래프를 따로 그리면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다. 알지? 자, 그 다음에 30번 보시면 얘는 일단 먼저 뭐부터 해야 되겠니? 그려야지. 예, 얘들아 그려야죠. 그리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함수 F합성 G하고 G합성 F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극한이 나왔을 때 이런 문제들에서 극한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맞지? 그럼 이건 뭔 뜻이냐? 말 그대로 어? 그 합성함수 극한 보내는 거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x가 2로 갈 때 벌써 2에 플러스 마이너스 다 따져야 돼. 플러스로 가면은 fx가 어떻게 갑니까? 이거 따지자고요. 벌써? 예,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방향으로 갈 거거든요. 그지?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g의 마이너스 1이 어디로 간다? 1로 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x가 2에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fx는 어디로 가니? 그러니까 정의를 쓴 거지. fx 어디로 가? 2에 마이너스면 저기다가 넣으면 되지. 2 넣으면 되죠. 그럼 ln 로그 3에 9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알았지? 그러면은 2 더하기 그러니까 3으로 가는 3에 뭐 사실 방향 안 중요해.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죠? 그러면은 그때 gx 어때? g의 3이 어때? 똑같이 1이 된. 그러면은 오메 예, gx가 3하고 마이너스에서 같은 함수값을 갖네요. 얘 3차 함수인데. 맞지?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된다. 예. 됐니? 이게 이제 가족권을 보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함수 F합성 GX는 X가 0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아. 왜 미분 가능하지 않지? 왜? 왜겠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X가 0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건 G의 0이 2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죠. 그렇지 않을까? 저기서 미분 불가능한 곳은 저기밖에 없는데. 맞지? 그래서 함수값을 유출을 해낼 수가 있어가지고 gx가 어느 정도는 예, 가닥이 잡혀요. 지금 gx가 3차 함수라 했으니까 gx 자체를 뭐 뭐야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 x 마이너스 3도 인수로 갖고 있는데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잡았을 때 우리가 g0 2인 거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미정계수 하나는 줄어들겠지. 알았어? 그럼 남은 게 뭐야 이제 남은 게 미분 합성함수 미분 값이 등장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냥 미분해가지고 생으로 대입해버리면 그죠? 예, 됩니다. 요거는. 이런 거예요. 예, 30번이라고 하기엔 조금 쉬운 문제긴 한데 그래도 예, 다양한 문제 연습해봐야 되니까. 됐어? 어려운 것만 추가로 푼다고 봄되는 거 아니야. 폭넓게 확실하게 맞지? 폭넓게 확실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네, 녹화된 거는 필요한 친구들은 보내줄게요.